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LS 컨설팅 대표 최유환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마케팅 하시는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 요인이겠죠. 고객과 경쟁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쟁자를 이기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를 이기는 전략은 현장 마케팅에서 궁극적인 그런 전략입니다. 이 궁극적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절대적이고 아주 최상의 고급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미우시죠? 하지만 경쟁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바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쟁자가 없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물건을 하나 독점으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 마케팅에서의 궁극적인 전략, 경쟁자를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3C, 전략의 3요인이죠. 고객, 경쟁자, 자사, 커스터머, 컴피티터, 또 컴퍼니. 이 3C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대한 많이 수집하십시오. 그런데 수집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수집한 것을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경쟁자들의 공격과 공략을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3C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우리에 대한 강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요인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즉 약점 요인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경쟁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강점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끼리만 강점이라고 했을 때 전략의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의 도구 중에 스왓 분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은 최고의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아주 좋은 도구이죠. 그곳에 보면 내부 환경에 내부의 영향력, 내부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S와 W가 있습니다. S는 우리 내부의 strength, 강점입니다. W는 weakness, 즉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전략을 도출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우스운 경우가 발견됩니다. 바로 강점과 약점의 기준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끼리, 누구의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좋으니까 이게 강점이지 하며 그냥 적게 됩니다. 전략의 기준이 되어야 할 그 정보가, 그 척도가 잘못되게 된다면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쟁자를 이기는 전략에서의 가장 핵심 척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사와 경쟁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자보다 강한 플러스 요인은 강점이라고 하고 우리가 경쟁자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이너스 요인은 약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플러스 요인이 경쟁자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빈 공간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바로 이 빈 공간을 공략하라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공략했을 때 골로 연결시키는 그런 전략들과 전술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경쟁자는 마이너스, 즉 경쟁자의 약점,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자를 이기는 전략의 기초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더하기와 빼기가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죠. 오늘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현장의 마케팅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강의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과 실제로 대면하지는 않지만 먼 곳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는 뭘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에서 더하기가 더 많지만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다른 강의를 할 수가 없죠. 편안한 강의를 할 수가 없죠. 성격도 마찬가지죠. 주도적이고 진취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강점이라고,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플러스 요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죠. 약점이 있습니다. 다혈질이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너무 주도적이다 보니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상대를 억압하고 누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 특히 마케팅 관계에서는요, 이렇게 더하기와 빼기가 공존하는 그런 모순의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경쟁자와의 경쟁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고객에게 좋지 않은 정보를 주고 고객들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의 포인트는 그런 마이너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더하기가 빼기가 있고 모순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특히 고객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고객에게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한, 자사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를 그들에게 학습을 시켰을 때 고객은 그 학습의 내용, 경쟁자들이 이야기한 그 내용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묵묵부답 고객과 만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은 한 번에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고객 얼굴과 고객이 우리를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객은 한 번에 하나를 생각한다라는 그런 법칙을 적용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뒤집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좋지 않은 정보는 가장 힘든 상황이겠죠. 영업 직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무관심에서 관심을 들게 하고 설득을 어느 정도 했는데 마지막에 고객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적들의 이야기, 경쟁자의 이야기를 듣고 학습당해서 우리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현장 마케터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때문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순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가 있듯 빼기가 있으면 뒤집어 보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고객에게 학습시켜서 고객에게 설득으로 더 부각시키고 우리의 단점은 우리의 약점은 고객들에게 희석시키며 경쟁자의 강점을 또한 희석시켜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전략일 것 같지만 가장 궁극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모순을 이용해서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A자동차의 2011년형 럭셔리 세단 광고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쟁자를 극복하는 또 고객이 학습자로서 정말 자사의 강점을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그 광고에는 처음에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나 탐내는 뒷자리가 있다. 멋진 남성도 있고요. 또 예쁘고 우아한 그런 여성분도 함께 그의 애완동물과 함께 뒷자리를 편안하게 타고 갑니다. 어린아이도 아주 편안하게 탐내는 뒷자리가 있다. 이런 장면 함께 즐기면서 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죠. 갑자기 거친 음악, 웅장한 음악, 역동적인 음악이 흐르며 어떠한 문구가 나옵니까? 그러나 나는 앞자리를 지킨다. 순식간에 시청자들이 뒷자리의 관점에서 그 문장, 그 문구 하나로 하여금 그들의 시각은 시청자들의, 고객들의 시각은 앞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CF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앞자리를 강조하고 싶지만 뒷자리는 감추고 싶은 것이죠. 광고에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궁극의 전략입니다. 고객의 관점을 우리의 마이너스가 아닌 우리의 플러스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촉발 작용이죠. 이러한 장면들을 보았을 때 A자동차와 B자동차가 비교됐을 때 고객들은 B자동차의 매장에 가서 학습을 당해야 합니다. 어떤 학습이냐면 A자동차의 마이너스에 대한, 특히 뒷좌석이 좁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학습을 당해서 이 자리에 와서 A자동차의 직원에게 막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뒷자리가 좁다. 우리 가족 다 탈 수 없다. 대부분의 우리의 마이너스를 직원들도 인식을 하지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말도 나오지 않죠. 심박동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A자동차와 B자동차 경쟁 전략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A자동차의 직원들은 바로 이러한 관점 전환의 촉발 유도 질문을 개발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상황을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왔습니다. B자동차에 가서 A자동차는 좁고 둔톡에 다 걸리고 그래서 새 차로서 럭셔리 세단으로 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거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학습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와서 보니 좁아 보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하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와서 불평을 합니다. A자동차의 직원에게 정말 좁다. 우리 가족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A자동차의 직원은 그걸 수용합니다. 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로 일주일이면 누가 이 차를 많이 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고객은
머릿속에서 벌써 이 차를 타고자 하는 자기를 생각하고 일주일에 가장 많이 타는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죠. 물론 내가 제일 많이 타죠. 그때 A 자동차의 직원은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차를 만드는 기준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입니다. 저희 자동차는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에서 더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또 비즈니스 하실 수 있는 그런 바로 사장님과 같은 오너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촉발 질문 하나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뒷좌석이 마이너스라면 앞좌석이 플러스로, 우리 강점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둔턱에 다 걸린다. 뭐 별의 별, 또 여러 가지 컴플레인, 또 불만들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둔턱의 도로는 어디입니까? 스쿨존이죠. 둔턱에 있는 곳이죠. 어느 차도 다 걸립니다. 그럼 관점을 어느 쪽으로 돌리겠습니까? 바로 고속도로, 큰 도로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죠. 이러한 촉발 질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주로 어떤 도로를 운행하십니까? 이 질문 한 방으로 고객의 관점은 둔턱에서 이제 고속주행으로 갑니다. 고속주행에서는 아무래도 깔려서 가는 너무 높은 차보다는 낮으면서 안정적으로 코너웍도 좋고 달려도 정말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강점이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고객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단점과 약점과 여러분이 불편한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동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수용을 하십시오. 수용과 인정은 다르죠? 인정은 맞다라는 것이고 수용은 내 입장에서 보면 당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을 하면 얼마든지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마음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던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관점 전환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이너스를 뒤집어 보면 더하기가 된다는 그런 전략으로 고객의 시각을 여러분의 더하기, 강점 포인트로 움직이면 고객들이 던졌던 그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의 공격 포인트, 역공의 포인트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객의 힘든 반응 중에 가장 힘든 것들 한 가지를 생각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역시 프라이스. 고객이 가격을 이야기할 때 이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불편하시죠? 우리 회사가 정말 점유율이 높은 회사나 이미지가 좋은 회사나 아니면 이미지가 없고 또 점유율도 없고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일지라도 모든 마케터들이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돈을 깎아달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비싸냐? 고객의 그러한 표현, 그 반응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전략적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비싸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이 비싼 것인가? 그것은 경쟁자 대비입니다. 경쟁자 대비 비싼가? 만약에 비싸다라고 그것이 인정되었을 때는 왜 비싼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바로 즉시 고객에게 설득적인 그런 화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 이 정도면 비싼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고객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인식할 수 있는 그들의 불편한 경험들을 개방시킬 수 있는 촉발적인 그런 화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리고 경쟁자를 선택하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결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준비돼야 우리는 고객들이 불편한 그런 반응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케이스죠. 품질은 높다고 하고 가격은 30% DC 해준다고 경쟁자들이 고객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도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고객이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적들이 경쟁자가 약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걸 받지 않았을 때 고객이 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결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고 뒤집어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모순의 전략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궁극적인 우리의 공격 포인트가 나올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품질이 높은데 가격이 30% DC란 말은 반드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경쟁자의 인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마 발생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작은 경우에요. 그 작은 회사를 거래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뒤집어 보면 큰 회사는 연구소, 품질팀, 영업 담당, 조직 이것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들의 마이너스는 뭡니까? 이게 더하기일 수도 있지만 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작다라는 것은 마이너스이지만 연구소, 품질부서, 영업 담당이 통합되어서 고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바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쾌하게 바로 적시적으로 고객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쟁자를 이기는 궁극적인 현장 마케팅의 전략 잘 들어보셨습니까? 현장 마케팅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경쟁자가 고객을 학습시켜서 우리에 대한 좋지 않은 것을 전달했을 때 그 상황 여러분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공든탑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와 우리 회사의 강약점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순 전략에 의해서 더하기와 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이너스가 뒤집어 보면 고객에게 궁극적인 더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촉발적인 그런 유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시면 한 번에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고객의 마음속에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바로 매출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전략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